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에는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고 거기에다가 더 강력한 미사일까지 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예. 먼저 미국 정부가 초강경 대북 제재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도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다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맨이라고 비웃다가 이번엔 병든 강아지다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연설 이후 주고받던 북미 간의 설전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까지 쏘자 결국 원유 봉쇄 조치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넘게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서 제기됐던 대화론도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윗에 중국 특사가 리틀 로켓맨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도 원유 봉쇄 조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해 줄 것 강력히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당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만 전했었는데요. 니키 헤일리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원유 봉쇄 조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헤일리 대사는 원유 봉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요. 예. 그러니까 과거 2003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약 사흘 정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온 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유 금수 조치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빨리 금수 조치를 취해야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중국이 원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한 겁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원유 금수 조치를 중국이 수용할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원유 금수 조치 중국은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원유 공급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꼭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북한이 붕괴를 하면 대규모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올 수 있고 중국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의 목적이 대화가 아니냐면서 북한 정권의 목을 조르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돼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도 최근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유 금수 조치 외에 지금 해상 봉쇄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조치가 될 겁니다. 예. 해상 봉쇄 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해상 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해상 수송 차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현재 유엔이 취하는 제재 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을 아예 해상에서 모두 차단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헤일리 대사도 원유 공급 차단 외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외교, 교육 단계를 완전히 단절하자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수 특파원. 그렇다면은 네. 이 미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 언론들 먼저 어제 북한에 쏜 미사일의 경우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미사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몬스터,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형 엔진을 장착하고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어제 긴급회의에서 언급한 전쟁을 하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이틀 전처럼 ICBM 도발을 계속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결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자 가능한 빨리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의 고삐를 더 바싹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것 역시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틀 연속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한미 양국 정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게 만들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두 번째 통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 정권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하면서 앞으로 북미 간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